안녕하세요. 2001년 12월 한국에서 창업한 미로직스라는 회사에서 객지지향 통합설계형 소프트웨어 비주이지가 출시되었습니다. 비주이지는 우주 투게더와 함께 객지지향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 위한 코딩 자동화 도구였는데요. 객지지향 설계 방법론을 도면화하고 설계할 수 있는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버전 2.0을 도면 규약으로 채택한 케이스2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를 공개하고 설계 과정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비즈위즈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엔터티 관계도, 시퀀스 다이어그램뿐 아니라 설계 관계도에 기반한 각 엔터티나 프로세스들의 목록 관리와 객체, 프로세스, 상호 간의 영향성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저작 도구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다음 한메일 카페가 오픈되면서 네이버, 한미르, 네이트, 라이코스, 야후, 하나포스, 드림위즈 등 대형 포털들이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IT 운영 환경이 데스크탑에서 웹으로 전환되던 시기였고, 자바라는 언어가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웹 환경의 중요한 점은 한 사람의 개발자에 의존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와 기획자, 서비스 담당자, 업무 담당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미지, 스크립트 등 다양한 자원들과 소스 코드들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는 환경이 되면서 참여자의 관리와 소통, 그리고 일관성 있는 설계도나 스펙서가 절실했고, 최종 테스트 단계까지 무사히 도달하여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 있는 관리 도구와 설계 방법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창업한 미로직스는 소프트웨어 공학에 충실하게 웹 기반 비즈니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객체 지향 모델링 도구인 게스툴과 XML 기반으로 산출물을 생성하는 XMDS, 그리고 프로젝트 전체 공정을 관리하는 PMS를 통해서 IT 구축 및 컨설팅,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링, UML 모델링을 대신해주는 업무를 하던 회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5단계의 공정을 나누어서 진행하는데요. 요구 분석 단계, 계략 설계 단계, 물리 설계 단계, 구현 단계, 테스트 및 문건화 단계를 거쳐서 완성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발 전략 수립 영역과 아키텍처 정의 영역, 그 다음에 개발 지원 영역, 시스템 설치 영역,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영역의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산출물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문서는 향후에 프로젝트 전반을 거쳐서 공유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사항 모델링과 프로세스 모델링 관련된 산출물들이, 계략 설계 단계에서는 데이터 모델링과 프로세스를 상세화하는 스펙서 관련 모델링 설계서들이, 그리고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IO 설계와 화면 설계, 그리고 메뉴 구현, 문서 지원용 산출물들이, 그리고 구현 단계에서는 소스 코드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구현, 오브젝트 구현, 테스트 시나리오들이 작성이 됩니다. 이 문서들이 테스트 및 문건화 단계인 최종 단계에 거쳐서 디버깅과 운영 테스트를 거치고 그동안의 모든 다큐멘테이션들이 정리가 돼서 완성돼서 이관되고 프로젝트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비즈위즈가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분석 단계에서는 주로 도메인을 정의하게 되어 있는데, 도메인 정의는 요구 기술서 분석을 통해서 요구 분석서, 즉 컨텍스트 다이어그램과 패키지 다이어그램, 기능 모형도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고객과 함께 그리고 나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략 설계 단계를 위해서는 상세 프로세스와 객체 관계를 도출해내야 되는데요.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이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계략적인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나면 프로젝트에서 뭘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로는 계략적인 ERD까지 도출이 되고, 그 구현 단계에서 써야 될 물리적 설계 단계로 진행돼야 될 프로세스 명세서나 테스트 기준서도 작성이 됩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구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설계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디자인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모델링을 위해서 화면 설계서, 물리적 ERD, 클래스 다이어그램 등이 도출돼야 되고, 아키텍처 프로세스의 정리와 시나리오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나
콜라보레이션 다이어그램, 어소시에이션 다이어그램 등이 작성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결과로 자료사전이나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화면 설계서, 그리고 개발자에게 필요한 작업 지시서, 코어 코드, 패턴 소스, 테스트 계획서나 시나리오 요건서 등이 제작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운영 매뉴얼과 사용자 매뉴얼 도움말까지 작성하고 나면 프로젝트는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비주 위주로 어떻게 요구사항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비주 위주는 키워드 추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자료는 사이버 어학원 요구사항 기술서입니다. 이 어학원은 고객에게 사이버 강좌를 제공을 하고 출석 관리를 통해서 이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수강 신청을 위해서는 선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 강좌는 교사가 등록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듣고 고객하고 이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쓰는 것을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서를 가지고 요구사항 분석을 시작을 해보면 중요한 단어들의 밑줄을 칩니다. 강좌, 어학원, 회원, 그리고 수강할 수 있고 하려면 수강 신청해야 되고 선수 과목이 있고 테스트를 해야 되고 교사가 있고 출석 체크를 하고 사이버머니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어서 이런 단어들을 추출을 해서 클릭하면 이쪽에 도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단어들은 네모나 사람으로, 그리고 파란색 단어들은 뭔가 연결을 하는 업무, 행위적인 내용으로 표시가 되고 이 관계들을 연결을 해보면 이 어학원이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하는지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교사는 강좌를 등록합니다. 회원은 강좌를 수강합니다. 수강하기 위해서는 수강 신청을 먼저 해야 되고요.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니 선수 과목이 필요합니다. 선수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테스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한 강좌에 대해서는 출석을 했을 경우에 사이버머니가 부여가 됩니다. 이 선수 과목과 사이버머니는 누가 주냐면 교사나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장의 문서가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시 읽어도 동일한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문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열된 단어들을 크게 묶어봅니다. 이렇게 크게 묶는 것을 패키지라고 얘기하는데 회원관리, 강좌관리, 프랜차이즈 관리, 관리도구, 강의관리, 출석관리 이런 관계들을 엮어보니 익숙한 그림이 됩니다. 보통의 프로젝트는 이런 그림, 즉 기능 모형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업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열된 트리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걸 하고자 합니다라고 제시받죠. 이제 패키지별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데요. 지금 수강 신청이라는 패키지에서 수강 신청에 필요한 쓰임새들을 찾아봅니다. 수강 신청을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신청한 거 수정도 해야 되고 취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완성하려면 장바구니에 넣어서 결제 처리까지 가야지 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신청했는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몇 개나 했는지도 볼 수 있는 현황이 회원에게 제공돼야 됩니다. 이렇게 회원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려보는 것을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이런 일들은 회원이 한다, 이건 누가 한다 라고 지정을 하면서 이 역할과, 즉 사람과 행위 간의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의 흐름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수업라인 방식이라고 해서 정보강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수업라인이 있는 방법과 수업라인이 없는 버전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회원이 하는 업무
영역에서의 업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작성해 보는 건데요. 강좌 목록을 통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수 과목 목록을 통해서 문제집을 보게 되고,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장바구니에 넣어줘서 결제 처리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볼 수 있고,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또 취소도 할 수 있는 업무 흐름이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웹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업무 흐름하고 비슷하지요. 현실적으로 선수 과목이 테스트가 돼야 장바구니에 직접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기능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런 규약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비즈위즈는 이쪽 란에다가 텍스트로 디스크립션을 넣으면 각각의 액티비티나 유즈케이스에 이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까 컨텍스트 다이어그램 단계에서 추출된 단어들을 객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을 구체화해서 클래스화하는 과정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회원이라는 단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이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비밀번호, 추천인, 개인적인 성향까지 기록되어 있어야지 되고, 강좌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강좌 이름이 있어야 되고, 제목, 소개, 그리고 몇 개 수가 있는지 등을 정의해야 되고, 이렇게 구체화하는 과정을 작성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이 간에 정의를 하고 나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윤곽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계략 설계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유즈케이스와 액터 그리고 클래스 간의 관계들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유즈케이스 명세서나 업무 절차도 계략 클래스에 대한 설명, IO 매트릭스, 그다음에 프로세스와 클래스 간의 상관관계 매트릭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각 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조회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강사가 해야 될 일들의 업무 리스트라든지 시스템이 해야 될 일의 업무 리스트를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객과 개발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프로세스 명세서, 즉 작업 지시서 초안이 산출이 되는데요. 이 명세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물리 설계 단계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 뒷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개발자에게 문서 작성의 책임이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요새는 소스 코드에 코멘트를 해서 다큐출로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기준과 네이밍 규칙만 잘 만들어도 향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케이스 툴 활용 과정을 올리려고 합니다.